그 다음에 562페이지는 이제 한번 읽어보면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563페이지인데, 요건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호흡 관찰, 아잔니 담마다로 스님 호흡 관찰에서 다 이제 언급을 해둔 내용인데, 어떤 내용에 관련되는 거냐면, 거기 보듯이 우리는 호흡과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우정은 외부의 다른 어떤 우정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호흡과 친구가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이유를 알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호흡과 함께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 몸 내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연관성들,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우리가 몸이 이렇게 있다면, 한마디로 몸이 이렇게 이제 자선을 딱 하고 있다면, 딱 이렇게 자선하고 있다면, 우리 몸이라는 거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이라는 부분에,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과거의 어떤 사건과 관련된 기억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억에는 사실 우리가 뭔가를 기억할 때는 그게 오염원이 있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특히 이제 그 과거의 기억들이 잘 떠오르는 게 있죠. 우리가 뭐 즐거운 거든 나쁜 거든 어떤 잘 떠오르는 과거의 기억들은 그 이유가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힘이 강하다는 뜻은 오염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건과 관련된 기억이 있고, 이 기억은 오염원을 수반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지금 타니사우 스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사건과 관련된 기억, 이 오염원들이 그 몸의 특정 부위 있죠. 몸의 특정 부위에 이렇게 그 몸의 특정 부위에 관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닻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앵커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몸이 이렇게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어깨에 있을 수도 있고, 다리 쪽에 있을 수도 있고, 등 쪽에 있을 수도 있고, 머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사건과 관련된 그 어떤 기억, 그죠? 그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오염원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기억이 여기 몸에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기억의 어떤 형태로 이 기억이 몸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닻을 내리고 있다. 그죠?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몸 활성화 작업을 많이 하죠. 수행할 때. 전면 활성화 작업을 하고 또 후면 활성화 작업을 하는데, 이 활성화 작업이 사실은 이 몸에 이제 관련된 이런 어떤 기억 오염원들이 몸에 관련돼서 몸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그 경직이나 어떤 긴장의 형태로 나타나 있다. 또는 이게 미세해서 우리가 인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미세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호흡 에너지에 아주 민감해지면, 이게 호흡 에너지가 이게 막히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호흡 에너지가 그 인식이 안 되는 몸의 지점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타니사로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오염원들이 관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부위에. 그래서 우리가 활성화 작업을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그 몸에 어떤 그 이렇게 닻을 내리고 있는 그 부분 있죠. 몸에 문제가 있는 부분, 호흡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는 부분, 그 부분을 지금 이완시키는 거예요. 완화시키고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활성화 작업이 그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완시키고 완화해주고 풀어주면 그게 해당 오염원들이 뭐 뿌리가 뽑히진 않겠지만 상당 부분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줄어들면 우리가 수행을 할 때, 호흡 관찰을 할 때 이게 방해를 많이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주 떠오르지 않는다. 즉, 이 몸의 활성화 작업을 많이 해줄수록 몸이 잘 이완되고 잘 완화되고 풀어지면 몸 전체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고, 몸 전체에 대한 그 알아차림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요하게 머물 수 있는 어떤 그 수행의 장애 요소들 있죠. 오염원과 다 관련됩니다. 이 장애 요소들이 줄어든다라는 뜻이에요. 즉, 그 몸 활성화 작업이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활성화 작업이 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그 전면에 또 이렇게 쭉 해야 되고 또 후면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이렇게 생략하려고 하는 경우도 좀 있고 이러긴 한데, 이게 좀 익숙해지면 생략해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한동안은 계속 해주는 게 좋다. 그죠? 한동안은 조금 귀찮더라도 계속 해주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몸에서 우리가 이제 인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호흡 에너지가 통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이제 취약 지점 부분은 이게 이제 거의가 이런 어떤 과거의 사건과 관련된 오염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직접적인 공격을 바로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이게 인식을 하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지 말고 간접적인 공격을 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네, 간접적인 공격을 한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인식이 안 되면 요 주변을 이제 잘 가꾸는 겁니다. 잘 인식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상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접 공격은 하지 말고 이제 한동안 뜸을 들이고 이 주변을 주로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서서히 풀어지게. 왜냐하면 이 오염원들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직접 공격을 하면 반발을 하는 겁니다. 문제가 더 생겨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공격을 해라. 그죠? 서서히 하라. 이 뜻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활성화 작업을 꼭 한동안 해주셔야 된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한동안은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수행 중에도 활성화 작업을 하고 호흡 관찰을 하는 것도 있지만, 호흡 관찰을 하는 와중에도 조금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면 활성화 작업을 다시 처음부터 하셔도 돼요. 그래서 수시로 활성화 작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조금 간파하기 힘든데, 그 본래 의미는 이 내용이니까 꼭 한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뒀다가 호흡 관찰할 때 활성화 작업을 좀 더 열심히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활성화 작업이 좀 익숙해진 분들은 좀 이렇게 큰 덩어리로 하면 됩니다. 전면, 후면, 그 다음에 하체 부분, 이런 식으로. 하체 부분도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우리가 이제 그 후면을 할 때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죠? 이런 방식도 있지만, 뭐 다리 전체를 이렇게 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활성화 작업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도 돼요. 그렇게 이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 이제 565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보면 줄침 부분에, 그래서 당신은 몸 안에 있는 에너지 매듭을 통해 수행해 나갈 때 무엇이 나타나든 당신은 그것에 의해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매듭이라는 게 이제 그 에너지가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보면 외부 조건이 더 나쁘게 바뀌었을 때 당신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 원칙은 또한 내부 조건이 변화하거나 조건 자체를 드러내기 시작할 때 그 변하지 않는 마음의 어떤 부분도 있어야 한다라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외적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버텨야 되고 내적 변화에 대해서도 잘 버텨야 된다 이 뜻이죠. 내적 변화, 뭐 내적인 어떤 사항이 드러난다라는 뜻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거기 각주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니미타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죠. 어떤 통찰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그 특이한 비전이나 사인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특이한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수행 중에 부처님이 나타날 수도 있고, 특이한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럴 때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 있는 게, 거기 내부 조건이 변하거나 조건 자체를 드러내기 시작할 때, 이 조건 자체를 드러내기 시작한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마음 관찰이 조금씩 되었을 때 쌍카라를 이제 보기 시작하는 그런 관점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한번 보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중간에 보면 거기 줄침 부분에 있죠. 566페이지에. 예, 그 줄침 부분. 우리가 호흡 수행을 가능한 많이 해야 하는 이유. 그죠? 이유. 우리가 뭔가 내적 자산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런 의미죠. 호흡 관찰은 우리가 최대한 좀 많이 해주기를 이제 최대한 많이. 예, 그게 중요하다. 특히 이제 그 담마유 스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담마유 스님들 붓도를 대부분 많이 해요. 붓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붓할 때 숨을 들이마시고 도할 때 숨을 내쉬는 형태로. 예, 그래서 이걸 계속합니다. 이걸 계속 해가지고 언제까지 하냐면 이게 이제 그 자동화가 될 때까지 해요. 자동화가 된다는 건 뭐냐면 평상시에도 계속 그 붓도가 마음속에서 걸려 있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평상시에도. 일상에서도 붓도가 계속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불선 같은 거 많이 하신 분들은 그 빠르게 아주 많이 하신 분들은 연불을 마쳤을 때도 머리에서 계속 연불이 돌아가죠. 이렇게 계속. 이게 이제 또 상당히 어떤 그 고통을 또 유발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건 이제 연불선은 경이 기니까 그죠, 문제가 되는데, 이 붓도는 이 머리 아프고 이런 건 없어요. 이게 막 그 자동화가 되어도 그러니까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담마유 스님들은 이제 붓도를 계속 호흡 관찰할 때, 아나파나사티를 할 때 이 붓도의 리듬으로 합니다. 이제 하다가도 좀 깊이 들어가면 붓도를 안 해요, 또. 그리고 조금 이제 또 산만해지면 붓도를 하고 이렇게 붓도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해요. 처음에는. 인위적으로. 나중에 이제 자동화가 되면 이 붓도가 계속 하루 종일 걸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깜마탄이 되는 거예요. 즉, 일상에서도 수행 대상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 이렇게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형태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사마타를 좀 먼저 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는 게. 근데 이제 요렇게 붓도를 하면서 타니사로 스님 이제 그 수행법을 이렇게 채택을 하면 사마타 위파사나가 함께 가는 거죠. 오토매틱 자동화가 될 때까지는 사마타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동화가 된 다음에는 이제 그 위파사나랑 함께 갑니다. 그래서 이제 담마유 스님들은 이 자동화 시점까지는 계속 이 붓도에 매달립니다. 이게 일상에서 자동적으로 나올 때까지 그렇게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호흡 관찰할 때 조금 산만해지면 그 수식관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붓도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걸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붓도를 계속 하다가 붓도를 놓치게 됩니다. 놓치면 지금 대상을 놓친 거예요. 생각에 빠지면 붓도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붓도로 우리가 대상에서 벗어난 거를 딱 빨리 눈치챌 수 있죠. 그런 점에서도 이 붓도가 의미가 있어요. 상당히. 여러분도 이제 그 호흡 관찰하다가 조금 이제 산만해지고 조금 이 마음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는 붓도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붓도를 내가 언제 놓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그 놓치는 걸 훨씬 더 빨리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붓도를 기준으로 하면. 어느 순간 붓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에 빠진 겁니다. 또 이제 생각이 안 빠지고 호흡에 이렇게 또 더 깊이 들어가서 붓도를 안 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적성에 맞는 분들은 이걸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자동화가 될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일상에서도 계속 호흡에 신경 쓰지 말고 붓도만 신경 쓰는 거. 일상에서 할 때는 호흡은 리듬에 안 맞춰도 되고 그냥 붓도만 계속 하는 겁니다. 호흡의 리듬에 맞춰서 그런 정도로 해서. 그래서 그런 이제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568페이지에 보면 이제 아잔차 스님의 비유, 이제 컵은 이미 깨어져 있다. 그죠? 아잔부람 스님도 이 비슷한 법문을 하셨죠. 이런 법문이 있고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밑에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33번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적 자산을 만드는 걸 꼭 중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유한 수행자가 돼야 된다. 내적 자산을 가득 가지고 있는 부유한 수행자. 예, 그래서 이제 선정이라든가 또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선정하고 그 다음에 계율과 그 다음에 올바른 견해. 거기다 메타도 더 더하면 좋겠죠. 메타 같은 것도 더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내적 자산, 즉 그 흔들림 없는 어떤 변화가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내적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제 변화가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지. 우리가 아무런 내적 자산도 없는데, 그죠? 변화가 있을 때 흔들리지 마라. 이건 불가능하죠.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 자산을 우리가 그 계속 잘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 이 뜻이에요. 부처님은 믿음, 단순히 그 자기의 순수한 의지 이것만 가지고 하라 그러지 않았죠. 그러니까 내적 자산을 우리가 잘 만들어가면 당연히 이게 어떤 아주 훌륭한 행복, 즐거움을 수반합니다. 이 행복과 즐거움은 또 이 내적 자산을 개발하는 또 에너지가 되고, 그죠?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